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매주 금요일 밤 11시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반장 필승 정필승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무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아주 무탈히 잘 즐겁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죠? 오늘 오는데 덥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두껍게 입었더니 더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진짜. 변동성이죠, 그죠? 날씨의 변동성. 자,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이요. 우리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 또 감기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셔서 항상 여러분들의 가족분들과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을 하시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 이데일리 옆에가 서대문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 좀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버스가 갑자기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그때 이제 13분 정도가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분 정도가 지금 현재 중상이라고 하는데 아무쪼록 크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얼른 좀 쾌유를 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하지만 뭐 어찌됐든 그분들 항상 조금 그 얼른 쾌유를 하셔서 빨리 일상에 복귀를 하셨으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좀 시장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 좀 어떠셨어요?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상승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 종목 수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죠, 그죠?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심했어요. 심해서 원래 쭉 밀다가 갑자기 오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0월 14일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월 30일 이후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수급이 조금 들어왔다라는 건 좀 의미를 하는 거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4,85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장중에 돌파를 했고 코스닥은 그냥 계속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죠? 계속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조금 이뤄졌던 게 결국에는 이끌어준 부분이 TSMC의 어떤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역사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AI 굳건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비 투자를 약 한 560억 달러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화로 하면 82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60조였는데 무려 37%를 증가시키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AI는 버블이 아니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비눗방울 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버블이 옵니까? 비눗방울이 나옵니까?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산업 자체도 모든 게 이제 AI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물며 조방원이 살짝 거기에서는 조금 비껴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행보들을 보면 조방원도 이제는 결국에 AI, 피지컬 AI 또는 AI의 그 산업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AI라는 거대 산업 자체에서 우리나라 산업은 결국에 그 안에서 주도주들끼리 순환매가 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눌림목, 조정 때 잘 활용하셔라. 이걸 제가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죠. 애프터 마켓에서도 말씀드리고 막 신대가에서도 말씀드리고 막 하고 있습니다. 적중되고 있어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적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하시던지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게 1월 14일 기사입니다. 1월 14일 기사예요. 1월 14일. 이틀 전 기사예요. 그런데 코스피는 4,700선 뚫었는데 천스닥 발목 잡는 4가지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중앙일보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죠? 어찌됐든 지금 4,700선을 뚫었고 지금 4,800선도 뚫었고 4,850선도 현재 오늘 장중에 뚫었기 때문에 4,700선이 아니라 4,850선 뚫었는데 천스닥 발목 잡는 4가지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뭐냐? 코스피 불장에도 코스닥은 제자리다. 불장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불장이 맞나요? 이 워딩에 대한 걸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불장 맞습니까? 아니에요. 불장은요. 너도 나도 다 함께 손잡고 짝짝짝 하면서 가는 게 불장입니다. 그게 불장이에요. 지금 불장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지금은 강세장입니다. 강세장. 즉 가는 종목만 간다 이거예요. 상승 종목수 대비 하락 종목수도 압도적으로 상승 종목수가 많아야 돼요. 그게 계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한 달 내내. 그게 불장입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하락 종목수가 훨씬 많아요. 어쩌다 가끔 상승 종목수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지금 불장 아니에요. 강세장입니다. 저 워딩, 이 불장이라는 워딩 하나 쉽게 써가지고 지금 뭡니까? 개인 투자자들 B2가 28조입니다. 28조. 28조예요. 불장이랑 워딩 그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강세장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강세장이에요. 자, 그런데 1월 2일에 4,300포인트고요. 코스닥은 945포인트. 그래서 이게 갭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갭이 요 정도밖에 안 됐다고, 갭이. 그런데 1월 14일에 갭이 이렇게 됐어요. 갭이. 이 정도까지 이게 괴리감이 커졌단 말이에요. 지금 더해요. 지금.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코스피는 가는데, 즉 대형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코스피는 가는데 왜 코스닥은 안 가냐. 그래서 4개의 이 걸림돌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기사를 압축해서 이렇게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막 글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들 아우 눈 침침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왔어요. 자, 보십시오. 좌절의 4대 걸림돌이 뭐냐면 첫 번째, 외국인이 외면한다. 외국인이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 안 본다. 코스닥 안 쳐다볼 거야. 이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업종이 편중된다. 즉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가 시가 상위, 시총 상위, 기형적 의존도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널뛰기 장세, 높은 변동성입니다. 높은 변동성. 그다음에 테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한다. 네 번째, 구조적인 한계다. 즉 밸류업이 소외됐다. 낮은 주주 환원과 취약한 지배 구조다라는 거예요. 이게 4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결국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우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아유 안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뭡니까? 특정 업종, 즉 바이오가 지금 거의 막 이거 많아요. 바이오에 이거 많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널뛰기 장세. 이게 변동성을 막 일으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국인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요. 그러한 큰 손들도 기피합니다. 안정성이 없으니까. 그다음 구조적인 한계. 밸류가 안 되죠. 부실 기업인데 뭐 현금이 있습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에게 환원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현금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들이 본인들의 대주주 지분율을 팔면서 빚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 지배 구조가 어떻게 돼요? 취약하잖아요. 책임감이 없어진다고요. 다 이것 때문에, 다 부실 기업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부실 기업을 뭐 해야 돼요? 퇴출시켜야 되잖아요. 퇴출이 뭐예요? 퇴출이 상패예요. 상패예요. 상패 빨리 시키고 제대로 된 종목 들어오게 하면 코스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스닥이 아니라 더 날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이 상패의 가장 지금 현재 상패의 이 요건을 강화하고 있죠. 거기에 뭐냐면 하나가 시총이고요. 하나가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자,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총과 매출액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그 종목을 상패를 시킨다는 결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냐? 정필승 너는 도대체 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뭐냐면요. 영업이익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리죠. 매출은 외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즉 매출액이 400억이든 500억이든 찍어내도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700억, 마이너스 800억이면 이미 그 매출액을 압도하잖아요, 손실이.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부실기업이죠. 그죠? 시가총액, 우리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데 주가 한번 끌어올리자. 그러면 그 시총 기준에서 벗어나면요. 또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니네 돈 벌어? 보여줘.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걸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매출액과 시총 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그 안에는 뭐 자기 자본 완전 잠식률이라든지 뭐 이자 보상 배율이라든지 쭉쭉쭉쭉 돼요. 일단 그 두 개를 가지고 먼저 하겠다라는 것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뭐다?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1년, 2년은 봐줄 수 있어요. 1, 2년은 봐줄 수 있어요. 근데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퇴출을 시켜야 뭡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야 1000스탁이든 2000스탁이든 3000스탁이든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런 거 마음에 항상 각인을 하셔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자,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처리반. 자, 오늘은요. 자, 시공 대본법이죠. 그죠? 제가 항상 처음부터 막 얼굴 붉히면서 그래요 이랬는데 자, 오늘은 한번 제가 이 시공 대본법 중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중고장단법, 고조장단법 외에도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게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자, 시공 대본법. 자, 시세, 설계, 공감, 매매 뭐요? 그렇죠. 시공 대본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고조장단법 그리고 중고장단법이었죠. 근데 지난주부터 제가 애프터마켓도 그렇고 신대가에서도 그렇고 15금 매매법, 15금 금은 금할 금이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오금 절여, 다리 절여, 오금 절여. 왜? 15%에서 이상에서 사면 우리는 안 된다. 오금이 절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금 절여 매매법, 15금 매매법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15금 매매법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 공략주들 어떻게 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일단은요. 15금 매매법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15금 매매법의 기준봉은 크게 두 가지의 크기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8에서 14.99 그리고 두 번째는 15에서 30%까지 이렇게 두 개를 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바로 강세 기준봉입니다. 일반적인 기준봉이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드렸죠. 뭐냐? 전일 종가 대비해서 기준봉의 종가가 몇 프로니? 라는 거예요. 그게 몇 프로입니까? 8에서 14.99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과연 8일까요? 과연 8일까요? 그죠? 그거는 추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에서 14.99입니다. 99. 여기에서 이 정도 전일 종가 대비해서 이런 종가가 형성이 됐을 때 이걸 기준봉, 거래량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기준봉 어떻게 매매해야 된다 그랬어요? 1번 종가, 2번 중심가, 3번 저가, 3분할로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자릅니다. 그래서 총 5분할로 봅니다. 5분할로. 종가와 중심가 사이에 또 하나 있고 중심가와 저가 사이에 또 있어요. 전 이렇게 보고 한다라고 말씀을 또 지난 시간에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15에서 30% 즉 전일 종가 대비해서도 몇 프로니? 저 15에서 30% 사이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15, 16, 17, 18, 19, 20, 21, 22가 됐든 해서 30까지 가든 어찌 됐든 전일 종가 대비해서 15% 미만에서 우리는 뭐다?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존 안에서만 매수해야 된다. 즉 이게 1번, 2번, 3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여기서 또 자릅니다. 또 잘라요. 또 자른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결국에 똑같다라는 거죠.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기준봉 매매는요. 같은 구간 어디 15% 아래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애프터 마켓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왜겠어요, 여러분? 왜 15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상한가가요. 30%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상한가는 15%였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부터 우리는 좀 더 시작하면 돼요. 그러니까 15라는 숫자. 넘어갔어요. 30% 이상으로 그냥 바로 그 다음날 30% 위에서 시작했어요.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뭘 그렇게 욕심하십니까? 눌러줄 때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조정 받을 때.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한캠. 오늘 제가 2대1로 딱 오는데 갑자기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게 따다닥 딱딱딱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서 제가 얼른 다시 자료를 빨리 취합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이데일리에게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PD님께서 굉장히 좀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갑자기 드려서 이거 추가한다고. 아무튼 얘가 이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이게 15금 매매법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이었다. 이것 또한 그렇게 매매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보시면요. 한캠입니다. 이거 언제? 이번 주 화요일에 말씀드렸어요. 1월 13일에 무료방송 공략주. 이걸 과연 누가 여러분들께 공략을 했냐라는 거예요.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정필승의 유튜브 무료 방송, 너튜브 무료 방송 여러분들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이거를 무료 방송에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뭡니까?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래가지고 10원 단위로 이래갖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거 지금. 뒤져보세요. 뭐 8,800원이면 되고 뭐 8,850원이면 7,600원이면 되지 무슨 7,610원이고 이럽니까? 모든 시세가 적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웠습니다. 소름 돋을 거예요. 잘 보세요. 한캠 기준봉이 얼마예요? 18%짜리예요. 그죠? 18%. 아, 그러면 15% 이상이니까 무조건 15% 밑에서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매수가를 8,870원부터 7,610원까지 뭐 해라?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가 얼마냐? 9,160원이다. 2차가 얼마냐? 11,000원이다. 그래서 손절가 7,600원 무조건 잡아가지고 우리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들리시면 1번 했는데 많이들 1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께서 많이들 하셨겠죠, 그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차트를 딱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수익률이 25%예요. 그냥 이거 오늘이에요, 이거 오늘이에요, 오늘이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너 몇 프로니? 이런 게, 너 몇 프로니? 이러니까 저는요, 18%입니다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죠? 18%. 그러면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끄면 이게 15예요. 또는 계산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전일 종가 곱하기 15%. 그거의 값을 나온 거에다가 한 번 더 전일 종가를 더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건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제가 제 방송을 보니까. 아, 그러면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앉아가지고 막 수식이랑 막 해가지고 함수 막 넣어가지고 만들어 왔어요.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자, 잘 보세요. 전일 종가 대비 15가 어디니? 검정색입니다. 검정색 라인 있죠? 이게 전일 종가 대비해서 15예요. 이거 제가 직접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 전일 종가 대비해서 15%가 이 검은색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중심가예요. 그리고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 이게 저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보시면은 점선 보이시나요? 점선? 얘와 얘의 중심이 또 얘고요. 그 다음에 중심가와 이 저가의 중심이 또 여기예요. 정필승의 분할 매수법 해가지고 중심가와 저가의 나누기 2, 그 있었잖아요. 그죠? 분할 매수, 삼각형으로. 그 여기서부터 이렇게 삼각형으로 매매한다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총 5개로 나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에서 5군데. 그걸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 밑으로 빠지면 해라 그랬어요. 그게 언제냐? 여기에서 한번 했죠, 여기에서 한번 했어요. 빠졌잖아요, 그죠? 빠졌어요. 그 다음날 또 빠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갔어. 그 다음에 여기 이 점선에 뭡니까? 왔죠? 한 번 더 샀어요. 그러니까 나는 총 3번을 산 거예요. 그죠? 3번을 샀어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갔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11,000원에 뭐다? 걸어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이미 얘는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밴드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1차 목표가는 짧아서 달성을 했습니다. 2차 목표가 11,000원까지 끌고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2차 목표가 11,000원 정확하게 갖다 붙이면서 수익률 25%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 제가 지금 수익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15금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25% 수익 났다 안 났다? 났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많이들 나셨네요. 그죠? 났어요. 난 거예요. 제가 없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거는 1월 8일이에요. 1월 8일.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필승의 뭡니까? 너튜브 무료 방송은 버릴 게 없다. 들어오셔라. 봐라. 보면 된다. 자, 보십시오. 모베이스.
모베이스 1월 8일입니다. 모베이스 5%짜리였어요. 5%짜리. 그래서 이거 기준봉 아니다. 이거는 그냥 세력이 진입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얘의 일봉의 종가부터 저가까지 분할 매수하고 목표가는 얘의 고가를 목표가로 해서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드렸던 바예요. 모베이스가 왜 제가 넣었냐면 모베이스 전자 있죠. 모베이스 전자. 얘가 이날 상한가를 갔어요. 딸려 붙은 거란 말이에요. 모베이스가. 내 새끼 이러면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오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여러분들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매매하세요 했어요. 하신 분들 또 수익 얻었겠죠. 그죠? 봤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갔어요. 이거보다 더 갔어요. 더 갔어. 이렇게 갔어요. 이게 몇 프로냐? 121%인데 1%인데 저는 치사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 저 이렇게 했죠? 이거 안 합니다. 전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고가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이 고가가 여기까지만 한 거예요. 이거는 저랑 상관없어요. 전 여러분들께 분명히 여기까지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저는 제 양심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저랑 상관없는 겁니다. 다만 차트를 펼쳐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게. 사라져 이랬어요. 왜? 내 눈에 보이면 나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나도 마음이 아프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잘 보세요. 5%짜리예요. 5%짜리. 자, 5%는 뭐라 그랬어요? 15% 미만이면 뭐라 그랬어요? 종가에서 일단 산다 그랬죠. 종가가 여기. 이 종가가 얼마냐면 3,390원이라고요. 3,390원. 그런데 다음 날에 여기 파란색 보여요? 파란색? 여기 산 거예요. 얘가 저가가 얼마냐면 3,350원 밑으로 빠졌죠. 그죠? 정확하게 여기 산 거예요. 샀어요. 어디까지 가져간다 그랬어요? 얘 고가 이 지점까지 가져간다 그랬죠. 이게 얼마예요? 고가가 3,775원이에요. 그래서 갔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갔죠. 그죠? 그냥 하루예요. 오늘 사서 오늘 간 거라고요. 몇 시간 만에. 그게 얼마입니까? 11.36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했다라는 거를. 갔잖아요.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갔죠. 이게 뭐다? 15금 매매법이다. 중고장납법과 고조장납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예요. 또 1월 13일입니다. 같은 날이에요. 아까 뭐랑 한캠이랑 같은 날. 여기가 한캠이었어요. 여기가 한캠. 여기가 한캠인데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지워버리고 이거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영화테크 26.66인데 사실은 22.66%였어요. 제가 이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26.66이 아니라 22.66%. 어찌됐든 15% 미만을 우리는 사면 된다. 자, 15금 매매법에서 15% 미만에서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냐? 매수가가 7,350원에서 6,420원까지 분할 매수해라. 무슨 20원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 어디? 8,300원까지 가져갑시다. 손절가 6,410원입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 매매법으로 그대로 설명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보시죠. 보시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게 어제예요. 이게 어제예요. 어제 갔어요. 어제. 자, 이날 얘기해서 그냥 갔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확대했어요.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22%다. 그럼 15% 미만이면요, 여러분. 여기 아래서 여기만큼, 여기서 여기만큼이 매수 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매수 구간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제가 22%짜리인데 제가 얼마에 사라 그랬냐면 7,350원 밑으로 사라 그랬단 말이에요. 7,350원. 그런데 다음 날 얘가 저가가 7,330원이에요. 그럼 뭐예요? 눌려줬잖아요. 자, 소름 돋죠? 10원까지. 아까도 보셨잖아요. 한캠도 그렇고 모베이스도 그렇고 10원까지 저는 체크를 해냅니다. 보시죠. 7,350원 밑으로 빠지면 사세요 했는데 7,330원 딱 찍고 그냥 바로 반등 줍니다. 여기 찍고 급등.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한다 그랬어요. 여기가 얼마예요? 8,3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판 거예요. 얼마의 수익률이? 12.93. 그러면 100만 원이면 한 12만 원이죠. 1,000만 원이면 120만 원이죠. 1억이면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억까지는 안 넣겠죠. 그죠? 보통 하면은 뭐 한 500만 원 단위로 하니까 그 정도 수익인 거예요. 그냥 하루에. 그럼 한 60만 원 정도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파보세요. 60만 원 나오나.
그날 사서 그날인데. 자,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은 뭐냐 이거예요. 단기 트레이딩. 단타는 뭐냐 이거예요. 단타 보통 수익률 나오면 많이 나시는 분들 단타 했을 때 스캘핑 말고 그냥 하루 해서 보통 한 많이 나면 5에서 6%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이. 그런데 이건 뭡니까? 단타입니까? 라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이 올려주셨어요. 라는 거죠. 우리 연출님, 우리 세령님들께서 그냥 올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날 따라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저는 제 매매법만 그냥 지킨 겁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냥. 어제 갔어요. 어제 사서 어제 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국 무브넥스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22일이죠. 12월 22일 엠밴드 공략주로 아무도 한국 무브넥스 얘기하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했어요. 왜? 기준봉의 중심가를 계속적으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기준봉이라 하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세력이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가는 뭐냐면 세력의 평단가입니다. 평단가. 그 밑으로 안 빼려고 한다는 것은 그들도 지키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상방을 열어놓고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며칠 동안 가길래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다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기준봉을 발생하고 이미 이거는 놓쳤는데 지켜보고 있었다가 이게 일요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월요일 이때 들어가시라 했어요. 그래서 얼마? 4,385원에 그때 밑으로 해서 사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4일을 산 거예요. 4일을 산 겁니다. 4일을 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직전 고점 이렇게 갔어요. 그죠? 기준봉이 고점까지 가진 거예요. 이게 19%인데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걸로 보자 이거예요. 15금 매매법으로 이거 15.48이면은 이 밑에서 사겠죠. 그죠? 밑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계속 모아가서 결국에 물량을 엄청나게 모아서 상방에다가 열었겠죠. 그죠? 거래량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매매를 했는데 상한가를 맞아버렸어요. 이때. 상한가 맞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매매했어요. 뭐로? 15금 매매법으로. 그런데 상한가 맞기 전에 저의 목표가는 이 빨간색 선 있죠?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중심가인데 여기도 빨간색 선 있죠? 이게 중심가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거. 이거는 과거에 그들이 만들어냈던 중심가입니다. 거기까지 목표가를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한가 절묘하게 이 라인으로 딱 들어오더라고. 바로 익절 끝. 그러면 봐야 되겠죠? 자, 확대. 보십시오. 이거 16.2%짜리예요. 기준봉 발생했습니다. 16%짜리입니다. 그래? 그럼 15% 밑에서부터 매수해!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검은색 선 보이세요? 검은색 선 여기 보이시죠? 그래 저는 여기서 한번 샀어요. 여기서 한번 사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서 이 점선에 또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샀어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뭡니까? 얘가 내려와서 또 샀어요. 그래서 3번을 샀습니다. 이틀 동안. 3번을 샀어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갑자기 상한가로 찍었어요. 어머나 이런 운이 이러고 저는 나이스 쾌재를 부르면서 엠밴드에다가 제가 올려놨습니다. 인정했어요. 수익을. 인정했습니다. 쾌재를 부르면서 갔습니다 하면서. 근데 원래 저의 목표가는 여기가 맞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여기까지 올려줬어요. 올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15금 매매 밑으로 빠질 때 해라. 맞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기입니다. 이건 이제 공부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부용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갔어요. 그죠? 자, 이거를 확대를 딱 시켰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기준봉이 들어왔을 때 이때 12%입니다. 저는 12%입니다. 그래? 그럼 보세요. 검정색 선 아래에 종가가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15% 미만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냥 종가에서 매수하십시오.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종가가 1,410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얼마에 밀었어요? 시가가 1,415원이니까 높이 있었는데 밀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예요? 1,377원이잖아요. 그럼 나는 걸어놨겠죠. 어제 매수를 어디다 걸어놨어요? 1,410원에다가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다가 떨어지면 조금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저랑 캔들은 똑같은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수익률 그냥 챙기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는 이 3기는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유는요?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세요. 봤어요. 이거를 딱 잘라놔서 이거는 없는 거야. 이거는 없는 거야. 이건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텅 비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세력이 시세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비어 있는 공간은 시세가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세력이요.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어머 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시세를 만들어내죠. 여기를 뭡니까? 이 공간을 여기서 다 채워버리잖아요. 시세를. 세력이 시세를 다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거를 매물대라고 합니다. 왜? 거래량 동반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개인 투자자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량 없이 뺍니다. 그죠? 거래량 없이 빼잖아요. 그죠? 없이 빼죠. 이만큼의 거래량을 어떻게 해요? 상방에다가 던집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항상 똑같이. 그게 뭐냐? 매물대에 뭡니까? 매물대를 소화했다 그럽니다. 소화라고 하는 거죠. 소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래량 동반해서 이 매물대에 여기를 다 뚫었어요. 시세를 다 뚫어버려. 이래가지고 뚫어뻥 해가지고 여기 위에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텅 비어 있죠? 없어요, 여기.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얘가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급하게 각도를 바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매물대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거. 그냥 아무데나 매물대 소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매물대 소화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돼요. 어떤 논리? 이런 논리죠. 세력이 시세를 만들어낸 이거를 뚫어냈다. 이게 매물대 소화라고 하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매물대 소화 봤어요? 누가 얼마나 들고 있는지 보셨어요? 매물대? 보신 적 있어요? 없다 이거예요. 차트에만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세력은 그들의 시세를 만들어냅니다. 설계해냅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게 매물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매물대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 매물대가 형성이 안 돼 있었으니까 세력이 시세를 안 만들어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는 매물대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너무 쉽게 돌파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가 막 돌파하잖아요. 왜 쉽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매물대가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락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올리면 막 풀어주면 주가 또 밀리죠. 팔고. 그죠? 그게 계속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뚫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 이러는 거예요, 저항. 계속 맥살 잡고 누가 끌어내리죠, 그죠? 그게 저항인 거예요. 왜? 거기에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물대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항의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게 이 3기에서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죠? 엄청난 명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명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명강입니다. 명강이에요. 자, 그다음에 현대차예요, 현대차. 자, 현대차인데 잘 보세요. 이게 기준봉이 발생을 했죠, 그죠?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기준봉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를 딱 봤더니 현대차 13%입니다. 13.8%입니다. 그러면 15% 미만, 즉 종가에서부터 매수해도 된다. 자, 그러면 종가가 어디예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점선 보이세요? 2차. 그렇게 2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대형주라고 안 됩니까? 시가총액이 막 이런 종목들 안 됩니까? 돼요. 한전기술 있죠? 한전기술. 어제 제가 애프터마켓 이거 제가 한전기술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려서 수익을 올렸던 종목인데 25% 갔습니다. 4일 만에 갔어요. 25% 갔는데 어제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그거를 이제 이제 좀 체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전기술을 그렇게 하고 어제 애프터마켓 준비한다고 그거를 안 보고 있었어요. 차트를. 얼마만큼 내려온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봉이 중심가에서 내려오면 사십시오. 그래서 하방으로 밀리면 더 사세요. 그리고 신고가 할 겁니다. 뚫어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신고가 작성했죠, 그죠? 했어요. 신고가 달성했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11만 원에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11만 4천 원인가까지 아마 밀렸을 겁니다. 조정이 하루 조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게 15급 매매로 정확하게 존에 들어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그렇죠. 방송 준비한다고 놓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수익을 못 드렸다, 더 못 드렸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15금 매매, 즉 대형주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 시스템 붕 떴죠? 안 돼요.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눌러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고 바로 가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거 11%예요. 11%, 11%, 11%, 11%. 그죠? 11%. 자, 이 11%면 뭡니까? 종가에서 한 번 사고 중심가에서 한 번 사고 저가에서 한 번 산다. 그러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플로우 자체가. 그런데 거래량이 없죠? 그죠? 이 거래량을 상방에다 던지는 거죠. 물량은 있을 만큼 기간을 늘리면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간을 늘리잖아요. 이거 기간을 늘린 다음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이거잖아요. 그죠? 기간을 늘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량을 많이 모은 만큼 수익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찌됐든 15금 매매법에서도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컴미드입니다. 한컴미드인데 자, 이거 보시면요. 기준봉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인지 봤습니다. 13%입니다. 13.94. 그러면 15% 미만으로 들어왔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여기 종가에서 한번 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뭐예요? 여기 점선에서 한번 사고. 그다음 뭐예요? 중심가에서 한번 사고. 그죠? 3번을 샀어요. 하루 만에 밀어서. 그죠? 밀어서 3번을 샀어요. 근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땡큐입니다. 거래량 없잖아요. 땡큐입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날 올라갔는데 아직 내 목표가까지 안 왔어요. 결국에는 목표가 달성을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때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 없다 그랬잖아요. 올리는 거 일부러 올린다고. 그런 다음 뺀다니까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빼잖아요, 그죠? 그죠? 기다려야 돼요. 뭐 보니까 뭐 잠깐 올라왔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차트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튼 요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구형테크입니다. 구형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요. 이거 얼마입니까? 7.5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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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가 안 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연 8%일까요? 라는 거죠. 그죠? 자, 7.56%입니다. 자, 그러면 기준봉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제가 15% 미만이면은 여기서 한번 사고, 그죠? 종가에서 한번 사고, 중심에서 한번 사고, 그죠? 그죠? 이거 검정색은 이미 여기가 붕 떴잖아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아니잖아요. 종가에서 한번 사고, 중심가에서 한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를 사고, 그죠? 그런데 결국 여기서 이틀 사고 또 사고,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붕 떠서 직전 여기까지만. 이거 이상은 내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여기에 보시면 시세가 겹치죠. 여기에는 매물대가 별로 없어. 근데 여기에는 시세가 겹치는 게 많아. 그럼 저게 뭐예요? 엄청난 저항이에요. 저기를 뚫어 올렸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그게 매물대 소화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예요. 자, 아무튼 뭐 오늘 여러분 잠시 제가 전반전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잠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요. 자, 아래 보시면 제 QR코드 있습니다. QR코드 여러분들께서 카메라 가져다 대신 다음에요. 보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제 M밴드 링크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좀 뭐 공약주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자료들 좀 많이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우신 분은요. 문자로 이제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정필승 이렇게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께 또 링크가 날아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M밴드 가입 가능하시니까 들어오셔서 좀 많은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익률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죠? 제가 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들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정필승의 개고쳐 개인 투자자 고충 처리반. 제가 이제 평소에 여러분들께 차트를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오늘 뭔가 이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차트 설명 좀 많이 해서 속이 시원해요. 자, 이제는 한번 또 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번 말씀드렸어요. 하지 말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 한번 할 때 이 아이톡지 절대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최근에 상한가를 몇 번 갔습니다. 그거는 호가창을 열어주고 그 거래량이 터진 거는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걸 들어가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회사는 게임 회사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은 또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아니 바이오주가 갑자기 무슨 저기 애견 사업을 하고 바이오주가 갑자기 뭡니까? 베이커리 사업을 하고 무슨 커피 사업을 하고 이래요. 이게 과연 맞는 겁니까? 하던 거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만큼 기술력이 딸린다라는 거지. 그죠? 할 게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업 다각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거래 정지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톡시 1월 12일 자, 주가 급등세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 빵긋 누가 빵긋입니까? 저는 빵긋 아닌데 아무튼 빵긋. 자, 코스닥 상장사 아이톡시도 시장의 관심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 종목 맞아요? 맞아요? 저는 아닌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1997년도에 설립돼가지고요.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게임 퍼블리싱 및 리퍼블리싱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 플랫폼 운영, 해외 및 국내 유통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러한 글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디지털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들이 전후 복구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콘텐츠, 서비스 분야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전후 복구가 뭐예요, 이거? 이거 러우 전쟁 끝나고 나면 국가 재건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 전후 복구 과정에 왜 아이톡시가 들어가요? 왜 아이톡시가 들어갑니까? 아이톡시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아이톡시는 본질 가치가 200원짜리인데 이 도대체 들어가서 뭐 합니까? 아이톡시가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톡시를 재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힘든 건 아이톡시예요. 아이톡시가 힘들어요. 우크라이나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가가지고 그죠? 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뭔 상관이 있다고? 뭐 어찌됐든 뭐 우크라이나에 무슨 유리 관련된 것도 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긴 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저는 안 믿습니다. 믿을 수도 없어요. 아무튼 본질 가치 83원이고 시가총액이 260억원짜리입니다. 이거 말고도 갈 회사 너무 많아요. 이 회사 말고도 갈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회사가 부각이 되느냐?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계속 들어왔어요.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멈출 때 항상 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 보십시오. 상한가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갔어요. 그리고 밀죠. 오늘 조금 반등 줬어요. 근데 거래량 보세요. 빠져나갔죠. 근데 다시 올리죠. 이거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희 청첩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첩장 보내드릴 테니까 저희 축의금 좀 많이 주십시오. 저희 빠이빠이 하게 여러분들 축의금 좀 많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거. 그게 뭡니까? 호가창 열어주는 거예요. 청첩장에 호가창 열어주니까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주봉이에요. 이게 거래량이 없어서 쭉 갔다가 뭡니까? 이미 거래 정지가 한 번 됐잖아요. 4년을. 거래 정지된 회사를 왜 심폐소생을 시켜가지고 정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게 합니까? 이거는 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 보세요. 거래량 보세요. 이런 거래량 결국에는 뭡니까? 온 세상이 멈출 수 있는 B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하지 마라. 예시 막 설명드렸죠. 그죠? 그런 종목들과 패턴이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그런 종목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그들은 우리 회사가 얼마나 안 좋은지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갔으니까 이러한 거래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거는 종목 진단 전화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전화해 저희 아이톡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하지 말라고 아이톡시 이미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했다라는 건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어디 나가서 시위하면도 안 돼요. 배임 횡령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지 말라.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하셨다? 본인 책임이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해되죠? 이거예요.
그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들어가셨냐 이거. 여러분들께서 다 이 거래량 여러분들께서 이 거래량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이톡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호가창 열어주니까 아주 싸다. 200원짜리 최고다. 나이스다. 동전주다. 와 최고다. 여러분들 그거 핸들링 안 됩니다. 아무리 전업 투자자 뭐 완전 난다 긴다 하는 스캘핑 뭐 최강자들도요. 이런 종목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뭘 그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자, 그래서 재물을 좀 봤어요. 이게 21%인데 제가 충격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아이톡시가 1997년도에 설립이 돼서 2023년 이 16년 동안 16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이요. 회사 이름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뀌었어요. 이모션, 예당 온라인, YD 온라인, 아이톡시 네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대 주주는 몇 번 바뀌었냐? 예당 컴퍼니에서 바뀌었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사모펀드인 신이한 유한회사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매직으로 바뀌었고요. 다시 한 번 더 신이한 유한회사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팜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플러그 박스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케어마일로 바뀌었어요. 총 16년 동안 7번의 최대 주주가 바뀝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정상적인 회사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깨졌고 이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려서 이건 볼 필요도 없고요. 이거. 그만큼 대주주 지분율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지금 보세요. 16년 동안 7번의 대주주가 바뀌고요. 회사 이름을 4번이나 바뀝니다. 4번이나 바꿔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회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정상적인 회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이 그러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더 빠져요, 더. 이게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막 더 빠진단 말이에요. 21%도 지금 간당간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곤수유투라고 말씀드립니다. 공경에 빠진 짐승이 발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더욱 발악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더 저러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거래 정지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또 거래 정지되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상폐돼요. 왜? 한 번에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거래 정지가. 그런데 또 거래 정지가 돼요? 이미 관리 종목 규정인데 또 거래 정지된다? 그러면 상폐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보통요, 여러분, 2월에서요, 3월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상폐 기간이라고 합니다. 왜? 실적이 다 나오죠.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싹 다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줄이셔야 돼요.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상한 종목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언제 상폐될지 몰라요. 이 기간을 상폐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지금 거래량 봤죠? 엄청 들어올린 거 보셨죠? 보셨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에 맞춰서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래량을 보고 이 종목의 주가로 봤을 때는 너무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이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거래 정지됐을 때 이상한 게 아닌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뭘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은 안 하시겠죠. 그런데 왜 하시냐라는 겁니다. 답답해 환장할 노릇입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면 안 된다. 곤수 유투다. 어려울수록 더 발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좋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 아래에 보시면 제 QR코드 있잖아요. 네이버 밴드 여기에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하시고 가입해 주시면요. 그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뭐 여러분들이 막 이거 뭐야 할 게 없어요. 다 얻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튜브 무료 방송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보시고 거기를 보시고 항상 메모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거 그냥 지나가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매물대 뭘 지금 이걸 매물대를 지금 들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내일 또 주말입니다. 행복하게 또 가족분들과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정필승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